사연 하나만 더 읽고 또 제 경험 조금 나눠볼게요. 감정 조절이 힘든 엄마. 이것도 제 얘기 같죠? 아이를 보면 좋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욱하고 반복입니다. 나 이렇게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저도 정말 느꼈었던 감정이고, 그럴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 라방을 진행하거나 강연장에서 육아 고민, 증문즉답을 하면 육아 스트레스, 육아 번아웃, 산후우울증을 경험하셨거나 또 현재 진행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일 독박 육아를 하면서 쉽게 우울해지고 갑자기 화가 난다. 또 욱하면서 지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랑 함께 있는데도 너무 무기력해진다. 사실 육아로 인해 행복한 점도 많지만 힘들고 지치고 또 불쑥불쑥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또 반대로 어떤 감정도 뭔가 노동처럼 느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시고 매주 남편이 출장을 다녔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육아를 할 때 그 시간이 1년 정도 되니 이런 마음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 번아웃에 대해 사연을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육아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육아 스트레스 테스트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가장 좋은 건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미리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육아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 보기까지 해보셨나요? 내가 평소에 느끼고 힘들어했던 것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나요?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인지하는 것부터가 출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육아 번아웃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육아 번아웃은 육아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쌓여 쉽게 지치고 어느 시점으로는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인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워만 있고 싶고 잠을 자거나 누워 있어도 다시 충전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상태인 거죠. 최근에 이민주 육아연구소 공식 카페에서 육아 번아웃을 경험한 사례 혹은 생각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았어요. 육아 번아웃이 오는 대표적인 원인에 따른 사례를 좀 보자면 먼저 독박 육아로 인해서 무기력을 경험한 사연인데요. 육아 번아웃 정말 심하게 왔었어요. 낮잠 밤잠 시간 엉망진창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2돌도 안 된 아이에게 미디어를 하루 종일 틀어주고 저는 멍하게 소파에 파묻혀서 일어나기도 싫고 밥도 뭐도 다 하기 싫었어요. 정말 몇 개월을 완전히 방치해버렸는데요. 제가 왜 이러는지 찾아보다가 육아 번아웃이라는 글을 보게 되면서 저를 좀 이해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1월 말 정신 차리고 2월 초부터 미디어 싹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스트레스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꾹꾹 버티면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소리도 좀 지르고 싶은데 그럴 여유도 장소도 없네요. 게다가 육아만 하다 보니 더 뭔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막 돈도 벌고 싶고 그러는 요즘이네요. 하하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이 들면 잠시 하던 것을 좀 멈추고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거나 뭔가 노래방을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라는 걸 할 수 있는데 24시간 이렇게 밀착 육아를 하다 보면 일단 아이와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가 불가능하죠.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켜켜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단계를 거치다 보면 정말 화도 짜증도 낼 기력
이력조차 없는 무기력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육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거라도 해보자 하면서 했었던 거가 뭐냐면 아기랑 저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니 이제 주말에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20분 동안 아기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뭐 카페 잔디밭 이곳저곳을 구경을 하고 저 혼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주 저한테 주어지는 단 뭐 20, 30분 정도가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아기 아빠나 뭔가 다른 가족들 그것도 힘들다면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시간제 보육 이용을 통해서라도 엄마가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힘에 부쳐서 뭔가 수면도 식사도 그리고 하루 일과 규칙도 없이 힘들어서 미디어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힘든 상황까지 되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기관 입소가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가정보육을 하면 좋겠지만 질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현재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엄마 본인에게도 또 아이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 속상한 것이 다음 사연도 정말 제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되는 사연이 있어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없고 달라지는 모습에 속상한 엄마가 남겨주셨어요. 결혼 후 5년 만에 생긴 아이고 제가 나이도 있어서 그저 감사하며 육아하고 있지만 가끔 저도 이러다가 앞자리 바뀌고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래도 철이 바뀌며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하는 저였는데 아이 낳고는 매일 같은 검은 옷에 선크림만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와, 못 봐주겠다. 놀란 적이 많아요. 아이는 반짝반짝 빛나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데 아이도 엄마가 이런 모습이면 싫어할 것 같아요. 육아는 마라톤이라던데 번아웃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번아웃이 와도 자책 말고 보듬어주는 명상이나 힐링 프로그램이 제작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이 바뀌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하는 저였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임신을 하면서 제가 29kg나 몸무게가 늘었고 출산을 했는데 9kg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날씬하다 말랐다 소리를 듣다가 건강해 보인다 얼굴 좋아 보인다 소리를 듣는데 그게 저는 좋게 들리지 않고 자존감이 정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집 안에 있을 때는 나를 가꾸고 꾸밀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장을 하고 뭔가 예쁜 옷을 입진 못하더라도 일단 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일단 양치하고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딱 마시고 유산균이랑 콜라겐 음료를 챙겨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걸 먹고 나면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그 행위의 느낌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수면 교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제 평일에 한두 번은 재워놓고 일단 잠이 들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는 깨지 않으니 이렇게 남편한테 울면 전화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나갔어요. 육퇴하고 나서 너무너무 사실 지치고 귀찮지만 집 앞에 카페에 잠깐 1시간 정도 가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밤 산책을 하거나 뭔가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사연 하나만 더 읽고 또 제 경험 조금 나눠볼게요. 감정 조절이 힘든 엄마. 이것도 제 얘기 같죠? 아이를 보면 좋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떼를 쓰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욱하고 반복입니다. 나름 마인드셋을 위해 관련 영상이나 육아서를 주기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때뿐인 것 같아요. 물론 엄마로서 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순간적인 감정 조절이 어렵네요. 전문가로서가 아닌 항상 에너지 넘치게 육아를 척척 해내시는 아이의 엄마로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뭐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이에게 욱하지 말고 잘 수용해주고 등등 이미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이 참 어려워요.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저도 정말 느꼈었던 감정이고, 그럴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아이가 떼를 쓰거나, 저는 특히 낮잠을 재우는데 너무너무 자지 않을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절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한쪽 귀에 버즈를 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아이를 봐야 하니 양쪽 귀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또 빨리 감정 조절을 해야 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잠깐이라든지 빨래를 널면서라든지 그렇게 마음을 진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이를 잠시라도 두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크다면 잠깐의 분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 마음을 분리하고 잠깐이라도 도망쳐 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품고 있었던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뭔가 3년 가까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면 정말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게 되면 아침에 9시에 갔다가 오후 3, 4시까지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24시간 밀착 육아를 하는 때에는 사실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뭔가 돌파구 같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젖먹던 힘까지 에너지를 좀 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극복 방법. 저의 경험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 다시 한번 육아 번아웃, 육아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협력적인 육아.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육아 번아웃이 왔을 때는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번아웃 자체가 아무리 힘을 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더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이라든지 혹은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해요. 저도 한 15, 1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반드시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기관의 교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육아 번아웃이 오는 가장 큰 요소가 사실 아이가 보이는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해서 매일 아침 등원 전쟁을 하는 경우 또는 밥 먹기 싫어해서 밥 먹는 시간마다 아이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이 지속이 되다 보면 충분히 지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이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시작되었구나 하고 반응해줄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떼가 강해지는 원인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기관의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담임교사나 아니면 원장 선생님과 함께 이 힘든 부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정과 기관이 연계를 해나가다 보면 훨씬 행동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엄마 또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 번아웃이 오게 되면 아이뿐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연히 거울을 보았을 때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에게 육아 번아웃이 왔다면 작은 것부터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양치를 하고 나를 위한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이런 소소한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아무 옷이나 입게 되거든요.
아이 피부에 닿았을 때 괜찮은 옷, 뭐든지 묻고 좀 더럽혀져도 되는 옷을 찾게 되죠. 예쁜 옷을 갖춰 입고 외출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쁜 홈웨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그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좀 준비한다든지 그러한 소소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첫 번째로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나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해주세요. 이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도 크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보세요.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또 나한테 에너지가 좀 충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처음에 해보면 나가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고 뭔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다 보면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육아를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 발달 정보는 아니지만 육아를 하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엄마의 건강한 마음, 육아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저의 실제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고 정말 진심으로 건강한 육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